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면서 대국민 사과로 포문을 열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여 사과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의혹에 고개를 숙인 적이 있지만 대통령이 된 뒤엔 소극적 대응과 애매한 사과 표현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적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견에선 아내와 본인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란 표현을 8차례 썼습니다. 김 여사도 사과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민들 걱정 끼쳐드리고 속상해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 성과 뭐 이런 얘기만 하지 말고 사과를 좀 많이 하라고.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들께서 물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가짜 뉴스 또 명태균 씨의 허풍과 거짓말 그리고 야당의 모략에 가까운 그 정치 공세에 좀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준의 진솔한 사과와 현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록들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처참한 것이 나를 타겟으로 김 여사를 악마화했다. 그러면 그거 김 여사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혹은 분노하고 의혹을 넘어서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을 악마화한 거죠. 그래서 대통령 담화가 국민 뒷담화가 돼버린 거예요. 동의하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굉장히 약간 콘트라스트에 주목을 했는데 사과의 형식하고 사과의 내용이 너무 불일치해요. 그러니까 사과의 형식은 딱 나와가지고 다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할 거라고 몰랐는데 꼭 하더라고요. 90도로. 90도 딱 인사하면서 아마 처음이었죠. 그다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실 변명이 일변도였거든요. 뭐 악마화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공격하기엔 약한 고리 역할을 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빌미를 제공한 게 있는데 국민들은 그 부분을 이제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김 여사의 변명을 하는데 그게 약간 좀 낯뜨겁거나 간지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밤새 감사 답변을 막 드린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간 야당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역할을 갖다 미화까지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건 뭐냐. 저는 한마디로 키워드로 얘기하면 오빠 폰 검사. 이게 불행의 씨앗이었다고 봅니다. 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내에게 무심코 넘긴 그 남편의 실수다. 아니 어떻게들 하세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핸드폰 공유하세요? 그렇게 하시나요? 근데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야기는 입당하면서 입당원서에 윤석열 후보의 그 전화번호가 공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많이 온다. 당내에서 입당을 축하한다는 그 모르는 사람들의 축하 메시지가 오니까 그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응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공유의 문제가 그런데 응대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공유의 문제가. 그런데 그 남편의 그 핸드폰을 받아서 남편한테 온 문자를 갖다가 아내가 대신해서 일일이 답장을 해준다는 게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죠. 근데 그게 사적인 문자 메시지라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그냥 저 문자가 공개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모르는 번호로 입당을 축하합니다. 이러니까 그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가 좀 안 되겠다 해서 그때는 막 후보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고
그냥 답장을 했다는 아니, 거죠. 사적인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인 문자면 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내가 이게 무슨 어디까지나 법적인 대통령의 문자입니까? 선거 후보에 남편이 대해서. 대통령 후보거나 저기 대통령이시면 아내가 그 핸드폰을 봐서 일일이 문자를 대신 보낸다. 프로토콜에서 벗어난 문자를 그리고 보낸 게 또 하나는 이번 뭐냐면 논란의 씨앗인데요. 받는 사람 같은 경우 대통령이 보낸 걸로 알 거 아닙니까? 그건 문제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후보자가 되어서 예컨대 뭐 당선이라든가 또는 조금 좋은 뉴스가 있으면 전국에서 많은 문자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문자를 비서에게 줘가지고 전체 문자를 입력해서 그냥 일괄해서 그 단체 문자로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그래도 문자 메시지를 이 번호로 보내기 위해서 한 거에 불과한 거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혀 다른 이야기를 사적인 무슨 지인에게 온 문자를 대신 답했다든가 그런 문자가 아니라는 지인에게 온 문자를 대신 답했다든가 그런 문자가 아니라는 거죠.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저한테 일 때문에 문자가 왔는데 일 때문에 제 한게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죠, 일과 관련된 거죠. 어떻게 일과 관련된 정치 활동과 관련된 거를 갖다가 그런 그 식으로 지지자들이 문자를 이야기하면 선거운동을 보냈는데 하면 안 돼요. 선거운동의 수많은 문자 메시지는요. 대부분 선거 캠프에 조력자들이 받아서 문자를 보내게 되잖아요. 저는 예. 대통령이 왜 이런 내용까지 새벽에 아내가 잠 안 자고 엎드려 앉아서 답장을 일일이 보냈다 이런 내용까지 공개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그 해명 자체가 오히려 꼬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봐라, 공사구별 없지 않느냐. 공동 국정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반격을 받을 수 있는 해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 어땠습니까?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로 시작했지만 기자가 두루뭉술하지 않느냐, 좀 포괄적이라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자 어떤 점인지 딱 짚어주신다면 사과를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를 만났을 때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 같은 태도다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제 대국민 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끼쳐드렸다. 어떻게 보면 다소 두루뭉실하고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TV를 통해서 해견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오해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팩트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것과 또 잘못한 게 있으면은 딱 집어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딱 그 팩트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릴 거고.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했는데요. 기자가 무슨 사과가 그러냐고 다시 질문을 하니까 꼭 집어서 얘기해달라. 기자 질문 받고 내가 왜 사과했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핵심이에요, 그게. 딱 사과는 하셨는데 네. 뭐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막 말을 얼버무리잖아요. 뭐 일반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얼버무리는데 그게 전곡을 찔렀다고 봅니다. 거기 있는 기자들도 답답했을 겁니다. 질문을 하는데 계속 엇나간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마지막에 그 질문을 했겠죠. 또 하나가 뭐냐면 제2부속실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2부속실은 왜 필요한 겁니까? 여사의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거 이미 철진한 거거든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거 미루고 가가지고 제2부속실을 왜? 여사가 활동을 중단하는데 제2부속실이 왜 필요합니까? 그동안에 야당에서는요. 활동 중단하라고 하면서 제2부속실 만들으라고 했죠. 그건 야당 얘기고요. 제2부속실 얘기는 옛날 얘기입니다. 제2부속실을 만들라는 거는 뭐냐면 여사 활동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 위에서 그래서 그러려면은 거고, 처음에. 부속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계절을 넘었습니다. 국민들은 당신 활동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활동 중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2부속실 만들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활동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2부속실은 아무튼 대선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김 여사의 그 당시에 저는 내조만 하겠다는 거하고 맥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부속실 안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런데 정권 출범하고 보니 김 여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봐도 제2부속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지만 김 여사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고, 김 여사 의혹을 해명하고 그다음에 규명하라는 얘기고, 이 단계에서 제2부속실을 한다는 거는 김 여사 국정 개입을 공식화하겠다는 것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죠. 철진한 얘기죠.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